시작했네, 시작했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진짜. 졸려가지고 그냥 잠이, 내가 가운데로 좀 올까? 이동할까? 이렇게? 됐죠. 네. 급하게 지금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일정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하느라 진짜 엄청나게 뛰어다녔네요. 오늘은 특별히 초대 손님이 있는 관계로 공지했었죠. 그래서 잠깐 짧게 국제관계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 초대 손님과의 대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저번에 그 수요일 날 방송할 때 조금 못했던 부분인데 쿠르드족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의 비해와 한미 동맹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그 미국에 관련된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었는데 레이건 정부 때부터 클린턴 때까지 배신, 쿠르드족이 미국에 100년간 8번 당했다는데, 아니 뭐 국제사회에 배신이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뭐 쿠르드족이 미국한테 8번 배신 당했으니까 뭐 어쩌라는 게예요. 뭐 때릴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왜 그러느냐? 국제관계에서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논리대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배신한 건 또 어쩔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별로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갑자기 한미동맹을 깨고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페이스가 꼬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 한다면은 한국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믿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자기 나라를 자기가 못 지켜놓고서 뭐 상대방 국가가 뭐 도와주다가 멈췄으니까 배신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지켜야지. 예. 그래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동북부 주둔 미군을 철수하면서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지역에 사는 시리아 쿠르드족이 미군에 협력해 중동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를 물리친 혈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논리대로 나간다면은 뭐 일제시대 때 뭐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뭐 저기 소련군이랑 안 싸웠나? 뭐 원래 국제관계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이거를 그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독립국가로까지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지. 거기까지 발전을 못 시키면은 죽 서서 개 주고 이용당하고 끝나는 겁니다. 예. 쿠르족이 지금 그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독립국가를 이끌어가는 데까지 마지막 외교적 뒷심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장 독립투쟁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미국 그 백악관에 가가지고 미국의 정가를 움직여가지고 쿠르족이 진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도록 외교를 하는 게 아직 없다. 이것만 된다면은 될 텐데 지금 미국 그 쿠르족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쿠르드족과 손잡은 시리아군 국경 배치 확전 우려 커져. 그래서 시리아군하고 손을 잡다니 얘는 미친 거죠 진짜. 아사드 정권하고 손을 잡는다는 건데, 아사드 정권은 제가 얘기했죠. 아사드 정권은 시아파 계열로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국가입니다. 정부입니다. 따라서 아사드 정권은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쿠르드족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여태까지는 시리아 정부군하고 싸우다가 이젠 시리아 정부군하고 붙어서 또 다시 또 이쪽이랑 싸운다? 이거 정확하게 노선을 정하지 않고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됐다가는 이 나라는 양쪽으로부터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자꾸 늪으로 빠지네 얘네들. 이렇게 하면 이거 외교 실패죠. 그래서 뭐 동맹에 배신 때린 트럼프, 동맹은 쉽다 한국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동맹의 배신을 때리는 트럼프 갖고 뭔가 이렇게 그 배신자 프레임을 자꾸 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 요거를 지도상으로 볼게요. 자, 쿠르드족이 어디 사느냐?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을 겁니다. 화면 전환. 이렇게 하면 보이죠? 그래도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네. 자, 쿠르족이 사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터키 동부, 이란 서부, 이라크 북부, 시리아 북동부라고 해야 되나? 요 일대 여기에요, 여기. 네.
요 일대거든요. 근데 요 일대에 사는데 4개국의 이해관계가 붙어있어요. 이 쿠르족은 굉장히 복잡해요. 쿠르족은 내부적으로는 순위파 무슬림이면서 거주 지역은 시아파 이슬람 지역, 시리아, 이라크, 이란 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순위파 이슬람 계열인 터키까지 포함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아파 이슬람 지역에 살지만 본인들은 또 순위파예요. 이러면서 얘네들은 이 4개국 국가의 국경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관계란 말이야. 근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미국이 쿠르족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겠어요? 특히 시아파 이슬람 계열인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 세 지역을 상대로 싸우는 데 있어서 순위파 이슬람 계열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터키 쪽에 지금 쿠르족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터키를 외면을 하고 쿠르족을 독립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십시오. 이렇게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를 차단하기 위해서 반러적 국가인 여기 그 조지아, 그다음 뭐 꼭 반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범투르크적인 그 역량, 민족주의 성향에 강한 아제르바이잔이 가로막고 있고 그 밑에가 터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터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이게 BTC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루트이기도 해요. 여기 써 있죠? 바쿠, 트빌리시, 이쪽에 세이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BTC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BTC 파이프라인이 바로 반러 친미적인 국가의 국경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지역이기자 바로 이 지역이 미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뚫리게 되면 시아파 이란인 이란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분리독립되어 있는 상태가 미국에게 유리한데 이러한 지역의 국제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쿠르족의 독립을 선언해주긴 쉽지 않죠. 더구나 지금의 쿠르족이 시리아의 정부군과 손을 잡는다?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지금 뭐 러시아군이 돕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혹여라도 독립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 지역에 독립국가가 생긴다는 거네. 그러면은 이란, 그 다음에 그 친이란적인 쿠르드족 러시아가 국경을 접했다는 소리인데 이런 그림을 과연 미국이 원할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터키도 원하지 않고 그럼 유럽연합은 이걸 원할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쿠르드족은요 해결 방법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왜 쿠르족이 독립을 못하는가? 그리고 왜 쿠르족이 독립할 수 있는 해결 열쇠가 있는가는요. 쿠르족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대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요게 바로 쿠르드족이 사는 위치입니다. 보이세요? 터키 동부, 시리아 북동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라크 북부, 그 다음에 이란 서부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얘네들의 거주 지역이에요. 자,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거 보면은. 예? 이 쿠르드족의 위치를 보면 생각나는 게 뭐 없습니까? 여러분? 요거? 난 이걸 딱 보는 순간 벌써 보이는 거야. 아이고, 얘네들은 참 먹고 살기 힘들겠다. 이런 거. 어디 볼까?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시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사방이 적이네 하는데 사방이 적인 것도 있지만 좀 더 다른 거 비옥한 초승달 그거는 5천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고 여기 사막화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네. 투더리 스머프 장경철 님이 얘기하죠. 석유입니다. 정도견이 한국? 이런 말이 왜 나와? 석유입니다. 석유. 자, 요 지도를 잘 보세요. 요 부분. 요 빨간 부분. 요 빨간 부분 보이죠? 잘 보세요. 요 위치가 쿠르드족의 위치고 요 중동의 석유가 나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이세요? 석유가 여기서 난다고. 응? 그래서 옛날 때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쳐들어간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란의 유전지대가 몰려있는 이 서쪽 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요 지역. 이 지역을 점령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하죠. 실패했던 전쟁이에요. 그래서 쿠르드족이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제 석유 생산량의 순위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가장 생산하는 게 물론 통계마다 그때그때 달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저는 옛날 통계 기준으로 할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17년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 이란이 2등, 이라크가 3등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만약에 쿠르드족이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쿠르드족이 국제 석유 매장량과 생산량의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1등이. 왜? 국제 석유 매장량과 생산량의 2등과 3등이 이란, 이라크, 그 다음 시리아, 그리고 심지어 터키 안쪽까지 유전지대를 전부 다 장악하는 거거든요. 쿠르드족이. 여러분 같으면 쿠르드족이 이런 거를 장악하는 거를 놔둘 것 같아요?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국제 역학관계에서 많은 것이 변해요.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석유란 말이에요. 중동 지역의 석유. 그리고 이 중국과 전쟁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데 이 국제 유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중동 지역인데 이 중동 유전지대 거의 50% 이상을 그렇게 되면은 쿠르족이 독립하는 순간 갖게 되는 거예요. 독립하는 순간. 이거를 이란이나 이라크나 시리아나 터키가 용인할 리가 만무합니다. 용인할 리가 만무해요. 이게 트럼프가 배신을 때렸다고 말하기가 애매하다니까. 이게 얼마나 민감한 부분인데, 트럼프가 악역을 할 수는 있어도 배신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터키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같은 나라가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쿠르족이 이 땅에서 사라져주는 거겠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쿠르족의 독립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예? 이거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시하고 있어. 이런 국제 역학관계는 우리나라 신문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쿠르드족의 배신. 미국이 터키의 입안에 던져준 쿠르드족의 운명은 미국 그동안 일관성 있게 쿠르드족을 배신했다.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응? 이 글을 쓴 이거 어디에 이것도 중앙일보네 이것도 얼마나 그렇게 일관성 있게 배신을 안 했으면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면은 황당하지. 내가 읽을 때보다 와 이런 기사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혈맹도 돈 앞에서 헌신짝?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건지 나 잘 모르겠어. 같은 민족도 돈 앞에서는 헌신짝으로 버린 게 이번에 민주당 아닌가? 중국 돈 받아먹고? 얘네들 기사가 완전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좁게 터키와 시리아 국경의 전쟁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관점이 이런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아. 얘네들 PC주의자들의 국제 분쟁을 분석할 때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냥 지인들 말하고 싶은 거 얘기해. 전쟁은 나쁘다. 당연히 전쟁이 나쁘죠. 이 세상에 좋은 전쟁은 없겠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한 4,5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우리나라 인구죠. 독립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독립 못해요. 19세기 후반부터 독립 추구한다는데 보세요. 여기 다 이거 유전지대란 말이에요. 유전지대. 유전지대에 살고 있는 쿠르족을 독립시켜 줄리 만무합니다. 네. 이걸 독립시켜 주려면은 쿠르족 사람들은 독립운동도 해야 되지만 지금 외교를 해야 된다고. 중동 지역의 50% 이상의 유전지대를 장악할 수 있는 나라야. 독립하게 될 경우. 그러면 나 같으면은 협상을 해버려 차라리. 에? 우리가 독립국가가 돼서 중동 지역의 50% 이상의 그 유전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면은 우리는 오펙 결정이 아니라 미국 결정이 아니라 국제효과로 움직이겠다. 라든가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이 뭐 열심히만 싸우면은 뭐 독립이 될 것이다?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얘들, 이 외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협상을 할 줄 모른다. 예, 여기는 석유가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석유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한국이 6.25 전쟁 때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 뭔가 얘네들 딜이 없네 하는 거예요. 예.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저도 그래서 이런 식의 협상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자고요.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동맹의 배신 때린 트럼프. 동맹은 쉽다. 한국도 미국이 동맹을 배신할 거라는 거죠. 야, 이것도 기사를 잘 보면 결국 논조가 뭐다? 쿠르드족을 미국이 배신을 했다는 배신자 프레임을 미국에 씌우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그 좌파 언론들은 어느 쪽을 향하느냐? 미국은 배신을 잘하는 나라다. 미국을 믿지 말아라. 요게 전체적인 논조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미동맹 깨지는 건 한국 때문 아닌가요? 예. 근데 얘들 논조를 이런 식으로 했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도적으로 반미적 분위기를 만들려고 쿠르드족 기사를 그냥 빌려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을 믿을 나라가 못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미국을 기대하지 말라. 근데 실질적으로 쿠르드족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그 트위트 메시지도 이렇게 보내줬죠. 그래서 뭐, 터키 국경지대에 따라서 있는 그 분쟁 지역에 그 개입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놨네요. 여기 보면은 not to be involved. 그러니까 개입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식의 이제 논조를 보냈네요. 아하.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뭐다? 요즘 최근 우리나라 좌파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 쿠르족을 다루는 기사나 내용을 보면은 쿠르족은 미국에게 배신당했다는 프레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보세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그러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을 배신자 이미지를 씌우고 있는데 트위터 메시지를 쫙 보니까 not to be involved예요. 그렇죠? 개입되지 않는 것이 스마트하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일 것 같은데 어쨌든 좌파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의도는 뭐다? 한미동맹 깨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배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신을 해야 된다 라는 논리인데 이번에 우리가 그 KCPEC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그 KCPEC의 슬로건이요. Get involved입니다. 개입하겠다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그쵸? 개입하겠다예요. 그 좌파들 언론의 그 프로파간다는 안 맞는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새벽당의 박결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Get Involved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시죠. 그렇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결입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저는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사님 요새 혈색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혈색이 최근에 좋은데 오늘은 안 좋아요.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아침부터.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금. 네, 근데 살도 많이 빠지시고. 네. 저 만나시는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네. 박사님 얼굴 좋아지셨다고 그래요?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뭐 요즘 아주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뭐 요즘 최근 소식 좀 한번 뭐 뭘 하셨는지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는 이제 네. 그 KCPEC 이후로 네. 우리가 이제 미국 쪽에서 대한민국이 원하는 그림을 완전히 이제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연결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보이게는 아직 가고 있지 않지만, 네. 그리고 일본 쪽에 이제 청년 단체들도 꽤 있습니다. 우익 청년 단체들. 그래서 그쪽 청년 단체들하고도 연계성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돼서 한국의 새벽당과 네. 미국의 공화당 청년들, 네.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 쪽 청년들이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아주 괜찮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국제적으로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제 부분은 제 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왜 제가 그러세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많이 배우기 위해서. 저는 남이 파트에 밥숟가락을 꽂는 줄 알았어요. 이거 아닙니다.
저희는 청년으로서 네. 할 일을 그냥 할 뿐이고 큰 그림은 결국 박사님께서 그려주셔야지만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차피 안과 바깥은 다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물론 네. 저도 이제 국내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주로 국제 문제를 이해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쪽 박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국내에서 맞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얘기하는 부분 다 이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결국 반공에 대한 부분이 네. 또 이제 공통 부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반공도 이제 반공이지만 네. 결국에 우리가 미국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는 반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K-스펙에서도 정말 저는 조금 놀랐던 게 네. 이렇게 좀 노골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대한민국 보수들 반중 안 하면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모든 미국의 연사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네. 아 정말로 우리가 이제 박사님의 시작하신 네. 반중 친미 운동을 진짜로 우파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미국 쪽 연사분들이 하신 내용과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맞습니다. 상당히 뭐 비슷했고 취지도 같았고 네. 그래가지고 쭉 봤는데 여기 또 이제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어렵게 구했는데 네. 요거는 접니다. 아유, 이날 너무 컨디션이 멋있었어요. 안 좋아가지고 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왔었는데 이제 후반에 가면 이제 좀 괜찮게 말도 좀 하고 했는데 네. 요때도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반중 친미인데 반중 친미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드 미사일 배치라던가 이런 거를 미국과 공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예. 네. 이때 근데 제가 뭐 스펙 원래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재밌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이제 오찬 행사 때 네. 만났을 때 네. 미국 쪽 인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저보고 대뜸 너 운영하는 그 우파 카페는 잘 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예, 아시죠? 전 누군지 압니다. 좀 등치 좀 있으시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아시냐 물어봤더니 너 한국에 들어온 순간부터 뭐 김정은 방한 반대 시위하는 거, 그다음에 뭐 노란머리 염색했던 거, 네. 뭐 이런 것도 다 인상 깊게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 정말 이 뭐랄까 섬찟했습니다. 사실은. 그 박결 대표의 그 평상시 네. 그 뭐랄까 일거수일투족 헤어스타일서부터 해서 네. 머리를 길게 잘랐다 짧게 잘랐다 그다음 누구를 만났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얘기를 했죠. 네. 나 그 옆에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직업이 뭔데 그런 거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께서 아니 그러면 당신은 제가 말해도 되나요? 누구요? 그분은 박사님께서 이름만 빼놓고 이름은 네. 빼놓고 네. 박사님께서 이제 옆에서 이제 오셔서 네. 당신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한국의 삼성, 현대, 기아, 두산 뭐 이게 그러니까 한 10개가 넘는 기업에서 일을 쭉 해오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반 사원은 절대 아니겠구나. 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네.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래서 이제 또 네. 결국 중요한 거는 박사님이 걸어오신 길도 당연히 네. 미국에서 모든 정보를 속속들이 다 캐놨지 않겠습니까? 알지 않을까요? 그때 그 카자흐에서 뭐 국제 그 회의 하신 것부터 해서 네. 뭐 지금은 이제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지만 뭐 박사 학위에 뭐 이런 거라든지 네. 아마 속속들이 전부 다 꿰은 다음에 박사님을 또 연사로 분명히 초청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그 워낙 그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서 악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같이 사진 찍혀야 나중에 써먹을 게 또 많거든. 있어 보이는 그런 그렇죠. 뭔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 미국 쪽도 이제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악용을 당하는 사례를 잘 압니다. 원하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가 사진 찍자고 해서 네 하고 했다가 네.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정적이야.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이죠. 예, 그래서 이게 오용이 되는 피하는구나. 경우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런 중요한 행사 때 같이 활동할 사람이면은 네. 원래 그 신원조회를 다 합니다. 근데 이 머리 색깔 염색했던 것까지 조회를 해놔가지고 그렇죠. 약간 좀 무섭습니다. 나중에 속옷 색깔까지 다 조사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온갖 걸 다 조사했어요. 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야, 쟤네들은 뭐 굳이 저런 것까지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네. 굉장히 그 꼼꼼하게 하는 걸 보고 예. 이 미국이 확실히 그 정보 수집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박사님에 대한 박사 학위 논란 이런 거는 네.
미국이 보증한 이상 네. 절대로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뭐 저는 걱정을 안 해요. 박사님은 걱정 안 하시지만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걱정하겠죠. 그렇게 네. 공격하셨던 분들이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중국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했다든지 아니면 네. 조금이라도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전혀 한 명도 초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안 했어요. 이번에 네. 다 빠졌죠.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그 네. 북한 쪽에서 그 이번에 있었던 CPEC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났던 것 같더라고요.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화면은 보여주지 마시고 제가 읽기만 할게요. 조금만 제가 읽을 건데 보수 재집권을 위한 상전과 주구의 결탁. 이런 표현 참 어색한데 보도들에 의하면 얼마 전 서울에서 남조선 미국 보술 연합대회라는 것이 있었다. 여기에는 자한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 패거리들과 함께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 등 미국의 보수 태물들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뭐 쭉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쭉 봤는데 재밌는 게 뭐 이제 또 중간에 보면은 남조선에서 정치 정세가 날로 첨예해지고 있는 속에 보수 패거리들이 미국의 보수 세력과 한데 모여 쑥떡공론을 벌인 것은 이들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쭉 이런 것들이 그 북한 쪽에서 기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식한다는 거겠죠? 아주 좋은 기사네요. 저는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북한 신문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보수 패거리 두 번이라고? 잔당으로. 네. 언제가 처음이에요? 그 예전에 김정은이 방한한다고 했을 때 그 네. 언론에도 좀 많이 나오고 했는데 뭐 김정은 방한을 반대한다고 해서 네. 백두청산위원회 만들어서 막 제가 광화문에서 막 하고 이랬을 때 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예 막 연설하고 아. 그때 이제 북한 신문에서 통일을 하면 반드시 민족의 명부에서 제해야 될 보수 패거리의 우두머리라고 네, 그래서 났었는데 이번에 또 났으니까 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자꾸 북한 신문에 실렸기 때문에 네. 이번 CPEC 때도 초청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네. 조금 더 실릴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더, 활동해 보겠습니다. 네, 북한 신문에 많이 실릴 수 있도록. 이번에도 실렸으니까 뭐 네. 이거 뭐 잘하면 운 좋으면 다음번에 또 만약에 이런 국제행사 있으면 또 초대받는 거 아닙니까? 네? 박사님께서 만약에 초대 받으신다면 저요? 저를 꼭 데리고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뭐 데려가고 하는 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하는 거지만 네. 어쨌든 뭐 혹시 압니까? 네. 그래갖고 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쪽에게 유리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북한 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쪽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북한은 우리를 알까 하는 거죠. 아니 그것도 정말 신기한 게 북한이 저희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으로 보도까지 하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이제 저도 뭐 출연 섭외를 받고도 좀 놀랐지만 그리고 박사님과 같이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 왜 하고 많은 그 인사들을 두고 왜 박결인가 그리고 왜 김정은 박사님인가에 대해서 저도 지금까지도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정보력이 좀 약하지만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정보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북한 신문에 그렇게 날 정도면은 의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지금 언론이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좌경화돼서 숨기지만은 그게 아닌 정상적인 정보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비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그렇습니까? 정도. 왜냐면은 이번에 저희가 서초 집회도 했지만 사실 보도가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숨겨졌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보도에 나온다 안 나온다는 별로 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언론이 워낙에 좌경화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순수성이 의심될 수 있어요. 지금 언론 상황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론에 보도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저희가 10월 13일 날 서초동에서 연설도 했었잖아요. 안경근 대표 그 행사에 가서 했는데 10월 14일 날 그 SBS, 연합뉴스, YTN, MBC 이런 그 공중파 주요 매체에서 그 카자흐스탄 사람인데 한국의 아이를 뺑소니 치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했다는 그 신문 기사가 그러니까 영상 TV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거 보면서 얘네들이 슬슬 나한테 작업을 걸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작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뺑소니 치고 이미 카자흐스탄을 귀국해버린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굳이 자비를 들여서 한국까지 들어와서 자수를 한다? 음.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네. 통상적으로 그런 사건이 날 때에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 아이의 얼굴이 많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뺑소니를 쳐서 비참하게 죽었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슬퍼한다. 네. 뭐 이런 어떤 스토리가 쭉 나오면서 이 범인을 찾아야 됩니다 해서 뭐 뺑소니 1일째, 2일째 뭐 범인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범인이 잡혀와야 네. 뭔가 그림이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뺑소니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고. 근데 갑자기 그냥 그런 뉴스가 뻥 뜨더니 그게 연합뉴스였는지 MBC인지 몰라도 예. 공항까지 기자가 찾아갔더라고요. 그 들어오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게요. 나는 그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서 쫓아가니까 한 번도 보도가 안 됐는데. 예. 그래서 카자흐스탄에다가 뺑소니 그리고 어린 아이를 쳤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이 어린 아이를 쳤다는 거 벌써 그림이 딱 나를 의미하는 것 중에 소아성애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아이. 네, 이게 맞아요. 여기 겹쳐져요. 어.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제가 뭐 이제 카자흐스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걸 나중에 엮으려고 지금 그 전체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공작이 네. 시작됐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아, 벌써부터. 예. 우리는 그거를 그러면 다시 예. 재역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 불법 체류자 문제로 더욱 강력하게 네. 운동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결국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인에게 피해를 주고 다시 도망을 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일개 유튜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당 정치인이 아니면 저를 살려줄 수 없습니다.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한테 꼭 돼가지고 저에게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네. 제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아우, 너무 당연합니다. 네, 많은 도움을 네. 주십시오. 네. 네. 아, 요즘 분위기 이상해요. 유튜버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라던가 네. 이런 공격하는 한 이게 준비 프로세스를 보니까 아, 앞으로 우리 쪽이 상당히 어렵겠구나라는 걸 느껴요. 근데 이 박사님 방송을 결국 정부,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요즘에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네. 안전 문자가 자꾸 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돼지 열병이 국내에 퍼지고 있으니 네. 각별히 주의하라.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뭐 멧돼지 총살도 한다고. 아, 그래요? 예, 안전 문자로 계속 뜹니다. 그러면 저 부산에 김정은 방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거를 네. 아마 몇 달 전에 박사님께서 방송하셨잖아요. 네네. 곧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다. 그렇죠. 겨울이 오고 있죠. 예. 근데 그게 실제로 맞아 들어가는 걸 보고 네. 만약에 정부에서 박사님 방송을 봤다면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허술하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좀 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박사님을 좀 많이 보호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또 결국 가장 좋은 보호 장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네. 돼지 피해를 받은 지역은 어차피 농사 짓는 지역일 겁니다. 예. 그건 10중 8구 저기 민주당 지지 지역이에요. 아, 그게 그렇게 또 연결이. 그렇잖아요. 전라도나 충청도도 돼지 키우겠지. 설마 예. 서울에서 키우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농사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자기가 지지했던 정당한테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물론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여기를 이제 재난 지역이 돼가지고 피해 보상비를 받으면은 예. 피해를 상쇄할 수는 있겠지만 네. 대신에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데 낭비가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차라리 예방을 했으면 이런 일 안 됐겠지. 그러니까요. 예, 이 방송을 좀 많이 보면서 네, 좀 전략들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한국 정치는 좀 근시안적이지 않은가. 네, 그리고 이 파벌 싸움이나 아직도 하고 있고 젊은 이 정당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참 답답합니다. 네. 그 만약에 그 K시팩에서 방송 출연을 또 이렇게 제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말 겁니까? K스펙에서 네. 저는 너무 감사하게 당연히 나가야죠. 어우, 너무 그렇게 싼티 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한 번 정도 아, 거절 한번 해보시지.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편집한 저는 그 한번 네. 미국 쪽에서 어떻게 안 하는지 한번 나갈 보고 아, 보고. 네, 어떤 딜을 하는지 보고. 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예. 항상 협상입니다. 예, 이 맞습니다. 비굴하면 안 돼요. 예. 항상 그 없어도 있는 척, 네. 있어도 없는 척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이란 건 돈은 아니에요. 출연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국익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건데 이 내용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젠다나 프로파간다를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회의에서도 말할 수 있게끔 예. 해달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예. 대한민국이
사실 외교적 딜을 하기에 굉장히 이미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방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네. 그리고 이 지정학적으로 음. 우리나라를 버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박사님께서 어려워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네. 근데 그 국방력, 세계 뭐 정보력도 없을 때 이승만 박사가 이미 네. 우리 한미동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그 정신을 받아서 네. 지금 이렇게 나아간다면 훨씬 더 괜찮은 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 K10팩에서 제가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박사님의 이제 연설 파트였는데요. 네. 박사님께서는 연설이라기보다는 네. 미국 쪽에 이렇게 거래를 제시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항상 거래를 제시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네. 좀 적잖이 당황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쪽에서 네. 우리를 이렇게 케어해주고 무언가를 하면 우리가 사드 배치든 아니면 네. 국방 분담금이라든지 네. 우리가 다 낸다. 네. 미군 주둔 비용까지도 우리가 낼 수 있다. 낼수 숙식 있죠. 제공한다. 당연히 하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혹시나 좀 한국적인 시각으로는 좀 결례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국 쪽 인사들을 이렇게 봤어요. 제가 박사님 쪽 안 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동시 통역을 이어폰으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박사님이 연설 말고 이제 거래를 제시할 때 자세를 고쳐잡고 네. 이어폰을 이렇게 딱 다시 끼는 거를 제가 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은 협상이나 거래가 생활화돼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양과 서양이 좀 다른 게 동양에서는 상사가 말할 때는 적어야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의견 교환과 의견 제시예요. 그리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 이전에 다른 원고였어요. 아, 다른 원고인데 제가 네. 그 행사 전 당일날 완전히 다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쭉 해봤더니 네. 미국이 지금 저기 유럽연합이라던가 다른 나라, 일본 이런 데 가서 이제 협상하는 내용들이 보니까 예. 무역 불균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MD 플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아,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MD 플랜이 싸들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불균형 문제가 이제 있는데 이게 네. 지금 미국이 관심을 갖는 어젠다구나. 네. 그러니까 이 두 어젠다를 어떻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 애들이 좋아할까를 생각했죠. 아, 그러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네. 우리에게 미국 시장을 열어주면 그 수익은 전부 사드 배치로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 중국이 지금 제조하고 있는 네. 모든 기술력이나 이런 네. 자본력을 우리한테 달라. 그렇죠. 그것만 해준다면 우리는 사드를 5개. 네. 아, 이게 보너스가 하나. 맞습니다. 그니 이어도. 이어도. 예. 이어도가 영어로는 락이라 그래서 그냥 암초로 돼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걸 이어도 섬으로 인정만 해준다면은 네. 그러면은 우리가 평택에도 하나 더 그냥 지어줄 수 있다. 와. 그러니까 원래 3개밖에 안 되지만 5개를 지어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이거 미국의 사드 미사일 기지 보호 아래 완전히 그냥 보호 장벽을 치는데 네. 그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음. 이어도가 섬이 되면은 네. 굉장히 유리한 게 많죠. 예. 네. 섬이 되면은 그 영토. 그렇죠. 예, 예. 12해리서부터 해서 배타적 경제 수역 등등 많은 것들이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땅만 내놔요. 예. 땅만 주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준다. 우리는 반대급부는 제공한다. 해요. 그 실제로 지금 그 우리가 국방 보조금 원래 1조를 요구했었을 때 네. 사실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는 돈이 1조가 넘습니다, 벌써.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뭐랄까요? 예산에 비하면 1조는 큰 돈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성가족부에 들어갈 돈을 미국과의 한미 공동 분담금에 썼으면 정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 새벽당 강령 안에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강제적인 평등에 대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저희가 삼반삼친이라고 해서 네. 반중국, 친미국, 그다음에 반귀족노조, 시장경제, 네. 그리고 반페미, 친가족주의 이렇게 음. 그 세 번째 반대가 페미인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페미니스트들도 마르크스주의에서 시작한 강제적 평등화, 이 농민 봉기와 같은 네.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여성가족부가 지금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바고 그리고 차라리 그럴 거면은 가족을 위한 그런 국가 경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페미니즘은 사회주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이 아니라 사회주의예요. 그 왜 제가 이게 이렇게 단정을 해서 얘기하냐면 네. 남녀 그 커플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날은 발렌타인데이 아닙니까? 예. 2월 14일. 네. 근데 제가 그 구소련권 국가였던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중앙아시아에 있을 때도 그 2월 14일은 큰 행사가 아닙니다. 아. 뭐 알아요. 네. 발렌타인데이 그런 날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 구소련 국가에서 가장 크게 하는 행사는 3월 8일 여성의 날이에요. 그 3월 8일 여성의 날, 페미니스트들이 주로 얘기하는 여성의 날인데 네. 그 3월 8일 여성의 날, 그 페미니즘은 원래 공산권 국가에서 만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페미니즘 자체가 사회주의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네. 그 거기에 대응하는 아젠다를 제시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여성들의 취업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 문제를 남자와 여자의 문제로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모두 무시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주의에서 기인하는 거죠. 왜냐면 사회주의는 기존 시스템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분화를 시켜서 갈등을 유도시켜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해방이란 말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민 해방, 민족 여성 해방. 해방, 민족 해방 다 이런 식으로 해방 붙이고 뭐 이제 해방 신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사실 이거는 해방이 아니라 사실은 분열을 예. 유도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는 진심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네. 이 페미에 대한 논조라든지 아니면 글들이 실제로 우리 청년들 사회에선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만나보면 그냥 다 연애 잘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자금적으로 불리하다. 뭐 청년들이 부동산 사기도 힘들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도 막아놔서 신혼집 구하기 어렵다. 뭐 요 정도지 남녀가 서로 싸우고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100% 온라인 공간이에요. 근데 저는 좀 확신하는 것이 분명히 이 온라인 댓글을 조작하는 남녀 갈등을 분열시킨 세력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 세력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요즘 들어 특히 심해졌죠. 예. 요즘 들어. 배풀 작업이라든지. 네. 네. 그래서 됐고. 그리고 우리 그때 그 우리 박결 대표가 네. 10회에서 했던 연설을 그 한번 잠깐 보고. 아, 그렇습니까? 네, 한번 하겠습니다. 소리 나오겠죠? 네. 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연설의 마지막 순서가 소리 나오나요? 되는데요. 바로 박결 대표님의 연설이 이어지겠습니다. 영광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가 아주 펀치하시네요. 저때 이제 전에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발언하시고 제가 올라가는데 화이팅! 참 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먼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미국의 ACU 그리고 CPEC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미 보수 연합 리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청년 우파 정당 자유의 새벽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박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자유의 새벽당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반중 친미를 핵심 아젠다로 외치고 있는 청년 대한우파 정당입니다. 제가 2019 스티펜 코리아에 가장 마지막 연사로 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전략이군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과 한미 동맹의 미래가 바로 2030 세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여객기는 현재 586 세대에게 하이잭, 즉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국가가 완전히 잘못된 항로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종착지는 안타깝게도 중국의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교육, 국방 안보가 무너지고 우리의 혈맹인 한미 동맹이 무너지는 데는 바로 그 586 세대가 대한민국을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 테러리스트들을 아주 강력한 힘으로 몰아내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한다! 586 세대는 현재 50대의 나이를 가지고 80년대 대학을 입학한 60년대 태생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말합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586 전체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인 586 좌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학 운동권 시절에 학습된 김일성의 주체 사상과 중국의 마오이즘 사상을 자신들의 종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을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는 적, 그러니까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괴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586 좌파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중국과 북한에 대항하는 미국을 악으로 생각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고향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고향은 바로 중국과 북한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루어놓은 찬란한 자본과 기술력, 국방력을 중국과 북한에게 모두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 지금 눈물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로 취임 후에 중국 몽을 따라가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을 자신들의 상관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2년 동안 해병대에 복무한 해병대 병장입니다. 매우 혹독했던 그 2년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이유는 제게는 나의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자유를 수호하고 북한 공산당 노동당에게 탄압받는 인권을 보호하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선봉에 서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 강력한 신념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이하 586 좌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제2의 한국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이념 전쟁입니다. 586 좌파들이 꿈꾸는 세상은 중국과 북한과 같은 완벽한 계급 사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은 아주 차근차근 공산주의 계급 사회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불공정하게 쌓은 부와 지위와 명예를 아주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위선자입니다.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들은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슬픈 일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586 좌파들의 이념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일은 그 청년들은 자신들이 좌파들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586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언론, 문화를 모두 장악한 상태가 지금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한민국은 가장 어두운 새벽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자유의 새벽은 이런 대한민국의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자유의 해를 띄우기 위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만든 청년 우파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의 20대, 30대는 기본적으로 우파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586 세대에게 속아서 자신들이 우파인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2030의 대한민국들이 우파인 이유는 한국이 가장 번영했던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태어나 부강한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해외의 선진 문화를 흡수하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유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통제와 규제를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누구보다도 더 자랑스러워하는 세대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586 전체주의자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국제적인 시각으로 세계 정세를 바라보고 실용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세대와 함께 공산주의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는 중국몽이 완전히 허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1대1로가 동아시아 국가들을 모조리 중국에 편입시키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모든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거대한 한판 싸움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을 위기로 생각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는 언제나 기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할 기회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한미 동맹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세계 평화와 세계 번영에 일조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배신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을 배신한 것은 바로 586 좌파들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국보다 미국과 더욱더 환친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미국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긴 싸움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 세대에게도 아주 특별한 DNA가 물려져 있습니다.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유의 DNA입니다. 그리고 그 DNA에 우리는 혁신성과 창의성이라는 무기를 더 장착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2030 세대는 아주 강력한 새로운 세대입니다. 맞습니다. 그 세대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유의 새벽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에 큰 자유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토대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인류의 마지막 2년 전쟁에 참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될 때입니다. 한미동맹이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를 모두 해체시키고 나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의 시대에는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가 되어 있지 않았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이 눈부신 경제 발전은 절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건국과 발전에 큰 도움을 준 미국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이끄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더욱 강해진 한미 동맹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의 해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시다. 자, 이제 대한민국에는 자유, 번영, 교양, 존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것이고 그 중심에 자유의 새벽당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미국 보수연합인 ACU 그리고 스펙 그리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인류의 번영을 위해 걸어갑시다. Let's make a new future with the new generation. Thank you. 와! 아이고. 박결!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부끄럽게 이렇게 또 틀어주셔서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훌륭하셨습니다. 예. 네. 아, 정말 진짜 처음에는 긴장이 많이 됐었지만 네. 나중에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던 게 네. 결국 사실 미국 쪽에서 진짜로 관심 있게 보았던 연설은 네. 박사님께서 하셨던 거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할 때도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길래 그리고 네. 많은 청중들께서도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자신감을 좀 얻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586 전대협 세대를 위시로 한 저 좌익 세력들과의 전쟁은 이제 저희가 할 것이고 네. 앞으로 이 국제 정세 쪽에서 박사님께 많이 또 자문을 얻고 고견을 또 주시면은 네. 저희가 이렇게 배워서 나가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쪽은 좋은 말을 선점을 해갖고 네. 공산주의의 그 혁명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해방이라는 단어죠. 아까 여성 해방 무슨 해방. 네. 근데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이 586 세대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문지하 세대들인데 네. 이 586 세대들이 이야기했던 이런 이 해방이란 이름을 빙자한 이 갈등 사회를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그 스스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네. 내가 봤을 때 이 큰 이 뭐랄까 쟤네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틀 속에서 바꾸는 건 어려울 거라 봐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뉴질랜드가 그렇게 페미니즘이 심하답니다. 예, 예. 그래서 뉴질랜드 남자들이 오히려 결혼을 기피하고 막 해외로 도망간다는 도망가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젊은 뉴질랜드 여자들이 네. 반 페미니즘이 돼가지고 예, 맞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너희 앞 세대의 그 페미니즘 페미들 때문이다. 때문에. 네. 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지금 뉴질랜드도 굉장히 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반 586 세대 운동이 그와 비슷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결국에는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네. 좌파들의 위선, 그 586 세대들의 욕심들이 네.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운동이 불이 붙는 거는 삽시간에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반중 친미 운동도 네. 실질적으로 저희 젊은 세대에서는
중국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런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일단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준 적이 거의 없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실익에 방해를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우스운 말로 축구를 중국에게 축구만 져도 엄청나게 열받아 하는 게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이어나간다면 네. 새로운 시대에서 완전히 새로운 또 정치판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쪽은 이거를 이념 논쟁으로 프레임을 짜려고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게 진보, 보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적 갈등을 유도했던 586 세대들의 예. 그러한 그 각계 계층에 소위 소외받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신분 해방을 시켜준다는 면모. 이거 원래 플로레타 혁명도 원래 그렇게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장애자들도 해방시켜준다. 뭐 성소수자도 해방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했는 그런 거를 지금은 혁명이라는 말 대신 해방이라는 말로 단어만 바꿔서 좀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그 많은 젊은 세대들이 호응을 해서 바꾸는 네.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 저는 이제 반중을 얘기하고 국제적인 부분을 얘기하지만 이게 새벽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하고도 어느 정도 이 붙은 부분이 있는 게 반중 정서는 젊은 사람들이 제일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보수적인 사람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일수록 반중 정서가 약해요. 아, 맞아요. 오히려. 예. 그리고 그 지금 우파 쪽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좌파 쪽이거나 중도적일 거라 생각되는 젊은 세대들은 반중 정서가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그 선거를 할 때 맨날 그 중도라던가 젊은 층의 표를 끌어오는 게 어렵다는데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중 친미만 해도 네. 그 표는 들어와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알게 됐는데 건국대학교 앞에 그 상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건대 앞이 그 상권. 네, 상권 먹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는데 네. 거기 상당수가 지금 건물주가 중국인인 거 혹시 아세요? 아, 그거 몰랐습니다. 네. 거기 상권이 좀 큰 상권인데.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아. 심하게는. 예. 그래서 뺏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인들이 건물주가 됐고 그 건물주 안에 예. 한국인들이 임대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 완전히 나라 뺏긴 거랑 똑같네요. 뭐 옛날 때 뭐 건물주에 횡포했고 뭐 임대료 올린다 어쩌죠 얘기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중국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거기에 당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해요. 아니 그 전까지 한국인이 할 때는 뭐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아니 중국인이 하니까 왜 가만히 있어? 그러게요. 난 이런 거예요. 그 또 저는 이제 문화산업을 공부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또 연예계가 왜 좌경화가 됐느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이랑 똑같습니다. 연예계에 2010년도부터 네. 중국 텐센트라든지 이런 큰 자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네. JYP 같은 데도 뭐 1000억 단위로 아니면 YG에도 뭐 1000억 뭐 이런 식으로 자본을 엄청나게 밀어넣었기 때문에 네. 이 연예계는 이미 그들의 말에 불복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문화 전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땅을 뺏기고 문화를 뺏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나라까지도 넘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 박사님께서 미국에 그렇게 거래를 요청하시고 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연설도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뭐 집회가 길었는데 네. 여러분 그런 걸 아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12시인가에 시작을 해서 거의 끝나기는 6시에 끝났으니까 맞습니다. 장장 6시간 가까이 되는 긴 그 어떻게 보면 그 연설이었는데 네. 저희가 거의 끝부분이었어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피곤하고 졸릴 수 있는 네. 시간대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율은 가장 저조할 수 있는 시간대였는데 실질적인 거를 보면은 저나 박결 대표가 연설할 때 미국인들이 100% 참석해 있었습니다. 네. 그건 현장에 있던 사람만 알아요. 네,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걸 다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 누가 듣고 누가 안 듣는가. 예. 왜냐면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누구의 연설에 주목할까였어요. 왜냐면 어차피 동시 통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듣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듣고 있는데 왜냐면은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뭐 돈을 받고 온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뭐 숙박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기 놀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 바쁜 사람들이고 바쁜 시간 쪼개서 한국을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면은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즉
이해관계가 맞는 거를 찾으러 오지 예, 예. 이거 그냥 놀러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그 긴 시간 동안에 그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결국 일이 아닌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쭉 보니까 박결 대표 때 그 연설한 것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유, 저 때보다는 박사님 때가 네. 훨씬 더 저희가 이걸 봤다니까요.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제 협상의 거래였죠. 그냥 거래니까 네. 거래는 원래 중요한 겁니다. 이 돈 문제는 원래 이어폰을 다시 고쳐 끼고 들어야 돼요. 왜냐 네. 이게 공이 하나 더 부냐 다르게 부냐에 따라서 거래 네. 협상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구체적인 협상안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선제적 제시를 한 거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은 거라면 이제 박결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전체적인 우리 그 정치 정당이나 정치인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그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이제 칭찬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연사 중에 우리 둘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분노하시는 거 아니실지. 그럼 싫어요 누르세요. 싫어요. 싫어요 누르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집중도라는 게 달랐어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박결 대표도 마지막 연설 아니었습니까? 제가 제일 순서가 뒤바뀌는 바람에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랑. 예. 그래서 가장 집중력 떨어지고 빨리 이제 사람들이 가려고 마음이 붕 떠 있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박수 소리 듣고 제일 크지 않았나요? 그쵸. 상당히 박수 소리 좀 컸어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아까 영상도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박수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중적인 호응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그 연사 중에 최연소셨죠. 네, 맞습니다. 네. 최연소. 그 어디 30대니까 40대니까 30대 초중반입니다. 안타깝네요. 저는 40대인데. 아유, 아닙니다. 네, 30, 40 이렇게 네. 결국 각자 할 일이 있는 네. 거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최연소 1등 아니면 제가 2등인가? 그쵸.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주목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 이 FBI 국장이 오고 나서 열흘 정도 뒤에 이 행사가 잡힌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미국이 갑자기 이 보수 쪽으로 개입을 막 한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Get involved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그 CPEC의 프로모션은 Get involved 개입입니다. 네. 예. 아까 크루족의 not be involved가 아니라 개입이에요. 달라.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찬 행사 이런 거를 잘 안 해봐서 네. 국제 행사도 뭐 많이 안 해보고 그랬었는데 박사님께서 오찬 행사 때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 미국인들, 일본인들에게 엄청 이렇게 뭐랄까 잘 대하시더라고요. 근데 박사님이 영어 하시는 것도 당연히 뭐 잘하시는 줄 알았지만 일본어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어가 저도 이제 뭐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은 아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 일본어가 아니라 네. 뭐 정치적으로라든지 뭐 이런 일본어를 일본 그 CPEC 사람들과 나누시더라고요. 네. 비디오의 덕택입니다. 어떤 비디오인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정치 비디오입니다. 정치 비디오. 그렇습니까?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정치 비디오. 음란 마귀가 살짝 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드라마, 네. 그 정치 드라마나 일본도 정치 드라마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일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불모지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불모지대라는 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고 네. 그 러시아 시베리아 끌려가서 이제 노역을 하던 그 장교 출신이 네. 그 일본에 들어와서 경제 발전하는 그런 거 이제 활동한 내용인데 네. 거기 이제 그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삼성도 나옵니다. 예. 와. 근데 이거 사실에 기반한 영화지만은 절대 소설이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해요. 진짜요? 이렇게 좀 치밀한 네, 구석이 그런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있는데 네. 거기서 용어를 많이 배웠어요. 정치 용어 같은 것들. 그렇구나. 네, 뭐 영어 쪽 관련된 것도 그렇게 하면서 했고, 네. 그러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배운 거죠. 네. 미국 정치인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일본 정치인들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그 동영상을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먼발치서 네. 약간 저런 거는 내가 배워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정말로 이 뭐 사교 모임이잖아요. 오찬 네. 모임이. 그런 네. 데서 박사님께서 막
정말 그 일본 인사들, 미국 인사들하고 오히려 더 활발하신 걸 보고 네. 저도 아 그렇게 해야겠다 이제 앞으로는 네.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이제 좀 더 힘을 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하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 동부로도 가야죠. 아 예. 네, 언제까지 미국 사람이 오는 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겠습니까?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국 동부 지역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또 어필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네. 외교력에서 결국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네. 결국 586 세대들에게 이렇게 전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정세 쪽으로는 제가 열심히 해보고 결국에는 박사님께서 해주시는 국제 외교 전략에 네. 저희도 마치 발맞춰서 가겠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반공산주의, 진짜 그렇죠. 이제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그 활동을 했던 단체와 네. 이제 국내 활동, 그다음 이제 아스팔트도 다 포함돼야 됩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세계가 이게 이것도 삼합이네요. 어떻게 보면 삼합인데 네. 이 삼합이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돼야 되고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사실 정당이에요. 정당이 없으면 안고 빠진 그 빵과 똑같아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민이 뭉쳐도 지금 홍콩이 그런 거죠. 예. 홍콩 시민의 거의 100%가 참여를 해도 이거를 결실을 맺어줄 정당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 상태로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뭐 현대판 황건적의 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구심점이 미국 없어요. 쪽에만 자꾸 SOS를 외치게 그렇죠. 되고. 근데 SOS 외치는 걸 좋지만 여기에 정치 세력이 없다는 거는 결국 힘을 이렇게 딱 묶어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은 박 대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예? 아유, 제가 아무리 미국을 가서 로비를 하건 일본 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결국 매듭을 짓는 건요. 저 같은 사람은 못해요. 아닙니다. 이건 정치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치인. 박사님도 이미 네. 준 이렇게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준이지 저는 정당인이 아닙니다. 예, 자세한 그렇기 말씀은 때문에. 아끼도록.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하려면 앞으로 이제 저희의 이런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인 우파가 국제적인 연대를 하고 이제 바깥으로 뻗어나가면서 이제 세력을 확장하려 하면 할수록 네. 그러한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정당의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활동하고 네.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자기 전에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해야 저의 진심이 국민들에게 닿을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진심이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이 선진국들에 닿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결국에는 진짜 진정성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박사님께서 저한테 좀 제가 감히 부탁드리자면 네. 진짜 미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네. 그 다음에 박사님께서 새벽당에 좀 바라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제가 항상 방송으로는 많이 들었는데 네. 좀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나가는데 진짜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만 저는 일단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반중친미가 중요하다 봅니다. 근데 물론 여기 반중친미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는 내용들을 아실 겁니다.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중친미를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생각으로 한다는 것은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어떤 그런 기조, 그 다음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싸우는 모든 이 전쟁은 외교적 전쟁이 됐던 물리적 전쟁이 됐던 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과의 싸움이고 이 전쟁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졌지만 중공이 지금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공산화에 지금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북한도 마찬가지로 중공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안 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 미국하고 한미 동맹이라는 거를 진짜 진정으로 보여주고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은 진짜 미국이 어려울 때, 미국이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그것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동맹이야말로 예. 진짜 동맹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정가와 우리 쪽 정치인들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먼 미래 아니지 가까운 미래죠.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애는 우리가 진짜 공조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음. 그 다음에 공조를 통해서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될 거냐는
그냥 제 강의를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살을 붙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듭은 정치인이 하는 것이다. 쌓이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다바리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진짜 일을 하기 위해서 밑에서 보이지 않게 쭉 일은 다 해놓지만 결국 최종 쌓이는 이게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떠한 효력을 갖겠습니까? 네. 일개 유튜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진짜 집회를 하는 아스팔트 사람은 아스팔트 사람들들 하면서 왁자 해갖고 대중에게 관심과 주목, 그다음 국제사회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물론 관심을 가져서 어젠다를 가지고 해야 되고 예.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는 외교적으로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연대를 해서 국제사회에 어필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지지를 끌어내느냐 여기까지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정치인이 가서 그거를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죠. 그 박사님께서 맨날 이 방송에서 일개 유튜버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이제 그럴 날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방송국 차리나요 이제 제가? 아, 아닙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지금 국내 정치인들이 네. 뭐 기성 정치인들도 그렇고 네. 배포가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는 왜 맨날 받아먹을 생각만 하는가? 왜 징징대기만 하고 왜 자꾸 밑보일 짓만 하는가? 먼저 우리도 이제 세계 강대국 대열에 들어선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제시를 할 정도의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이 조그마한 진짜 조선이란 나라를 갓 벗어난 신생 대한민국 국가의 원수였지만 네. 정말 미국과 대화하는 사진을 보면 저는 요즘에도 그 전율이 돋아요. 그 두 분 다 뭐 장신이고 기골이 큰 것도 아닌데도 정말 당당하게 딱 이렇게 미국과 협상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 정말 저런 점을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네. 우리가 진짜 아시아의 호랑이가 되어야 되고 그 아시아의 호랑이가 정말 세계 최강대국들과 함께해서 4차 산업의 리더가 된다면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민지 시대 때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로비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독립국가는 존재를 합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네. 예, 존재도 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한류라 그래서 상당히 이 유라시아 대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네. 과거의 조선에 비하면 지금 한국은 훨씬 영향력도 강하고 큰 나라예요. 예. 영토적으로는 작지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과거와 같은 외교력과 정치가 일어난다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새벽당의 당비를 많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항상 정말 이 뭐랄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로. 왜 그러냐면은 네. 예전에 그 빵꾸 난 그 자동차 사건도 봤지만은 이런 상태로 우리가 동부를 갈 수가 없습니다. 부산도 못 가, 빵꾸가 나서 못 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미국의 동부에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때 정말 네.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신이 도우시는 것 같고 네. 박사님께서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네. 저희를 물심양면 도와주시니까 네. 저희도 지금은 이제 또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어서 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박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갖춰지는 거가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선거가 4월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11월, 6개월? 7개월? 맞습니다. 반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확산을 시키고 좀 더 강력해지려면은 결국 우리가 강력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역시 거기에는 전투비, 그 기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이 있어야 된다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집회를 하는 부분은 또 집회대로 따로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엮을 수 있는 결국 정치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다 힘이 합쳐졌을 때 돼서 모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그 생각했던 바를 이번
정치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맨날 그 하시면서 그 후회하시는 선택을 하셨는데 어쩌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갖고 나간다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레벨업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것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맞습니다. 진짜. 네,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벌써 미국 사람들과 함께 국제행사도 한번 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사실. 불가능한데 네.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지 않아요. 다 됩니다. 물론 하기 위해서 온갖 공작이 다 들어가죠. 마사지도 들어가지만 어쨌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조건과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것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조건과 여건만 만들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는 반드시 도출이 될 테니까 꼭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디 사시는지 아시죠? 이것까지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유의 새벽당에 네. 가셔서 아이고. 여기 당비납부에 가셔서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온갖 그 공작질을 해서라도 물건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넘어온다 했을 때도 네. 조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쵸. 그냥 영국에 있지, 영주권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넘어오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정당을 우파 아지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야, 너 같은 애들 한두 명 있었는 줄 아냐, 그거 실패한다 했지만 그걸 보여드렸고, 가장 힘들었을 때는 이제 청년 정당, 우파 정당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들렸던 그 좋지 않은 소리들 정말 아직도 뼈 아프게 담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진짜 저는 약속을 항상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김정민 박사님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일고, 네.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신문에 새벽당 돌풍이라고 찍혀있는 활자를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젊은 신인 우파 정치인 그리고 정당이 한국의 정치 지형도 자체에 큰 타격을 준다면 분명히 미국의 폭스뉴스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신문에도 그게 대서특필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건국 이후로 변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중심에 꼭 새벽당이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박사님도 옆에서 저희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만약에 그 지금 당대표를 하시면서 갑자기 인기도 많아지시고 네. 많이 후원금도 들어오가서 힘이 생겼을 때 네. 강령을 안 지키시면 어떡합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박사님 네. 팬분들께서도 박결이 혹시 또 뭐 배신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제가 박사님을 이렇게 좋아하고 박사님 방송을 자주 거의 매일 보는 이유도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네. 오로지 노선과 이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이고,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당을 만들 때 이미 2년 전에 저희 당 강령 제3조에 네. 한미일 동맹으로 북중러를 견제해야 된다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의 강령이라는 거는 당의 헌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 박결이라는 인간이 그 당의 헌법을 어긴다면 저도 당연히 퇴출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증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돈을 좀 얻는다든지 아니면 뭐 팬들이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노선을 바꾼다, 네. 이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차없이 저를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 한 7,200분이 지금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셨는데 하필 제일 많이 보실 때 제가 말을 번복하시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아까 막 글들이 올라오는데 네. 만약에 그 말을 번복하시면은 당비를 뺀답니다. 당비를 빼는 것도 물론 네. 중요하고 박결이라는 정치인을 네. 대한민국에서 묻어버리셔야 돼요. 네. 저는 그게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절대로 초심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랬을 때 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안 변하고 안 잘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데서 일관성과 한결성을 가지고 지금 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변절한다든가
이 바뀌게 되면 매우 일이 힘들어져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변하지 마십시오. 네, 절대 변하지 않고 네. 박사님도 절대 변하지 않으심을 믿기 때문에 네. 저도 함께 이렇게 해서 너무 영광이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박결 대표님과 함께 그 10회 그 연설, 그 다음에 그 이후 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 다음 많은 이 다짐에 대해서 들으셨으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꼭 마지막에 박결 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알아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새벽당을 잘 이끌어서 정말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정당이 탄생할 수 있게끔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혹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진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네. 박사님이 하시는 얘기들, 그리고 박결이 하는 이야기들을 혹시나 제가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아니면 어떠한 외압에 의해서 제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네. 박결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있어야지만 좌파들이 쉽사리 공격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새벽당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같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새벽당이라는 게 있다, 정말 국익을 위해서 나온 정당이다라는 거를 많이 입으로 홍보해 주신다면 제2의 박결, 제3의 박결 못 나오리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결국 우리의 노선을 지키는 길이고 이념을 지키는 길이고 국가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입소문을 좀 내주십사,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많은 젊은 청년들이 방황하지 말고, 다 압니다. 저도 요즘 이번 선거에 부동층의 비율이 가장 큽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층만 잡으면 여당, 야당 상관없이 그냥 1등 정당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방황하는 부동표들을 이쪽 새벽당으로 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입소문을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가 첫 술에 굉장히 배가 부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방송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박결 대표님 좀 이따가 또 얘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마저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키도 훤칠하시고, 네, 굉장히 젊으신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정치인이 오늘 또 와서 이렇게 자리를 했고, 조금 제가 이제 얘기를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바빠가지고 다른 데를 갔다 왔는데, 오늘 제가 갔다 왔던 데는 명인회입니다. 이 명인회를 갈 때 박주신 의원이 주최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박주신 의원이 누군가 했더니 바른미래당 사람이래? 맞나요? 맞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인데,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저의 전략을 항상 아셔야 됩니다. 저의 전략은 양떼가 1000마리가 있는 무리 속에 가운데로 퐁당 뛰어들어가는 늑대 한 마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행사도 제가 가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취지는 무엇이냐면은 반중친미하라는 얘기를 하러 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 우파 사람들이 활동을 하냐면, 우파 사람들은요, 맨날 뭐 해라 그러면은 대구 가고 부산 갑니다. 왜 광주나 목포, 여수는 왜 안 가시는 겁니까? 전 그런 생각인 거거든요. 좀 그쪽도 가세요. 왠지 아십니까? 좌파들은 갑니다.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다 가요. 포항도 가고 울산도 가고. 근데 우파 사람들은 좌파 영역으로는 가지 않아요. 이게 보면 수세적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상대방 지역을 가야 되는데 가지는 않고 항상 자기 지역의 언저리 안에서만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성공을 못합니다. 이번에 정말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저의 욕심에 제가 원했던 목표에 100%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오늘 20개국의 대사가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사와 대사 부인이 오게 되어 있었는데, 청와대가 5년 만에 대사 내외를 초청했답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대에. 예. 그래가지고 안 왔습니다. 나 진짜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거는. 5년 동안 초청을 안 하다가 갑자기 부른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외국 대사 20개국의 대사분들 모셔놓고
이제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 이런 것들과 어떻게 문화적으로 연대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어떻게 역사와 문화가 도움이 되는가를 말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는데, 아니 청와대에서 불러버리는 바람에 제가 말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조금 PPT 내용을 좀 바꿔서 어쨌든 거기에 와 있는 그 우리나라 전통 예술인들의 그 관점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내가 봤을 때는 청와대가 좀 방해를 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예, 왜냐면은 너무 이례적이었거든요. 그걸 사전 통보를 해줬어야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인 루트로는 그 청와대에 갔던 그 많은 대사님들도 조금 불만이 있었다는 것 같더군요. 예, 조금. 왜냐면은 이미 얘기가 다 돼 있고, 또 이쪽 명인회 쪽 사람들이랑 친한가 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입구에서 이렇게 약속 다 하고 했던 건데, 그걸 갑자기 수정하는 바람에 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원했던 계획대로 100% 공작은 성공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거기 와 계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그 잘 보존하고 지키는 지역은 전라도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반중침이 강연을 한 거거든요. 문화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역사 왜곡 문제도 많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뺏기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그 제가 방송한 내용이 마이크를 해서 했는데 소리가 탁탁 튀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을 올렸다가 내렸는데 다시 음질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올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을 봐주시고요. 박주시는 박원순 아들인데 놀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처럼 제가 공작을 안 합니다. 상대방이 절대 생각도 못했을 때 푹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만나 뵀습니다. 재밌더군요. 네. 나는 그래서 뭐 즐깁니다, 이런 거를. 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스타일이 뭔지 아시죠? 삼국지에 보면은 산상의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등에 업고서 적진에서 이렇게 칼을 돌리면서 목을 베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진에 홀홀 단신으로 들어가서, 적진은 절대 아니죠. 난 그 사람들을 적으로 보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어쨌든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게끔 만드는 게 원래 제 전략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자신하는 게 제가 여태까지 중앙아시아에서 공부해서 갖고 온 국제관계 이론이나 역사관은요, 저를 만나서 얘기한 사람은 무조건 동의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를 욕하다가도 일단 나를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당신네들은 내 팬이 될 것이다 해요. 예, 그런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했는데 꽤 성과가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야 돼요. 그리고 원래 보수라는 게 컨설베티브인데,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전통 문화라던가 우리나라 역사 풍습을 아는 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가 미국 사람을 만나서도 우리가 한국인의 보수 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어이구, 머리 아프시겠네. 키가 너무 크셔서 그래요. 비명도 못 지르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보수 세력도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요, 외교 자체가 안 돼요. 예. 4대주의가 생기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4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한미 동맹을 얘기하는데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요, 중국에 대한 4대주의가 미국에 대한 4대주의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동부 지역에 가서 많은 대화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한국의 보수주의자라는 대접을 저는 못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일본 가서 항상 보고 배우는 건 뭐냐면 일본 문화예요.
일본의 우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본 문화라든가 역사에 대한 지식, 그다음 그 교양 이런 거를 굉장히 전 중시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일종의 상류 사회인데, 물론 제가 한국에서야 라면에 떡볶이를 먹고 살지만 그쪽을 가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고기도 좀 쓸어야 되고 좀 비싼 것들도 좀 먹고 이 사교 클럽에서 못 먹는 알코올도 좀 조금씩은 마셔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쪽 상류층과 맞다이를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예요. 예? 우리 거를 잘 알고 설명하는 거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 서양 철학을 공부해서 패스하기는 어렵지만, 하버드 대학을 가서 동양 철학을 공부해서 패스하기는 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서양인은 동양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미국의 정신을 얘기해 봐야 별로 상대방을 감흥시킬 수가 없습니다. 쟤네들이 모르는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상대방이 모르는 얘기를 해야 관심을 갖고 듣습니다. 미국을 칭찬만 하는 거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그냥 사대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최고고, 미국만이 세계를 다스려야 되고, 미국의 질서가 최고예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압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성격상 안 맞아요. 네, 체질상. 그래서 이쪽 서방 정치인들과 협상을 할 때는 우리만의 어떤 아이디어, 우리만의 조건, 그 다음에 그러한 말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얘기하던 미친놈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역사라든가 문화적인 얘기를 먼저 하면서 주목을 끌어내고, 그러면서 조금 친분감이 들면 그때부터 협상의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경제라든가 국방이라든가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이죠. 이렇게 돼야만 그 다음 단계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서 또 해주세요. 또 어쩌게 또 조코제이 방송에서 또 제가 우연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오늘 아다리가 딱 맞아버렸네요. 원래 제가 음악 같은 거 처음 들을 때 서양의 클래식 음악 좋아하고 나중에 가서 우리나라 전통 음악도 좋아하게 됐다고 했는데, 예, 오늘 또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에이티브 게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우리가 썰방을 하는데, 그 전에 보여드릴 게, 물론 제가 내일 역사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그 역사 강의 외에 제가 뭘 보여드릴까 하냐면은, 역사 강의에도 많이 와 주시고, 뭐 역사 강의에 1000명, 10,000명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은 중복돼 가지고 여의도에서 맞불 집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내일 여의도에서 맞불 집회가 있으니까 여의도의 맞불 집회에도 많이 가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왜냐? 공수처를 해체하는 문제는 반중침입이기 때문입니다. 그쪽에서도 얘기했죠. 공수처를 만드는 건 중국 공산당의 그러한 정적 제거 시스템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수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저항을 해야 되고,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반중친미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반중친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힘을 보태 주셔가지고 어차피 이번 주 토요일은 반중 집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니까 힘을 보태서 우리가 더 많은 숫자의 힘, 그리고 많은 단결된 힘을 보여줘서 합니다. 저번 서초 집회 때도 저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구호와 함성을 질러가지고 저쪽 상대방을 질리게 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집회에도 많이 가셔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크리에이티브 게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뭐 어떤 얘기? 네? 뭐?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일은 저희가 역사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사 강의 끝나고 모르죠. 뭐 저쪽에서 집회를 밤까지 하면은 어쨌든 저는 뭐 2시에 시작을 하니까 어쨌든 하면서
같은 날 겹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쪽도 절대 잊지 마시고 여의도 가져주시고 이왕 그 현재 신청해 주신 많은 분들도 역사 강의에는 적극적으로 와주셔갖고 이번에 동북공정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도 한번 많은 그 관람과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